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자택을 나서는 모습도 감동이었는데요. 김혜경 여사님 표정도 무척 밝았습니다. 이어 국회 앞에서 새벽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뉴스 속보들에선 합참의장에게 군 통수권 이양 보고도 받으셨다고 하니 이제 진짜 안심이 되고 군 통수권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축하 현수막 21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도 감동입니다. 한편 채널A 보도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경찰이 계속 경호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전담 경호대를 유지하고 경호처는 당분간 이선으로 물러나 활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국회 앞 방문 뒤 자택으로 돌아와 차량에서 내리면서 계엄 사태 관련 경호처 인사검증에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인사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경찰 전담 경호대를 유지하고 경호처는 경비구역이 아닌 이선으로 물러나서 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우는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수행하되 최근접 경호와 선발 임무 등 주도적인 역할은 경찰이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혁 작업도 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각 기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체감이 되겠죠. 그래서 출구조사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만 보고 잠드셨던 분들은 김문수가 41.15%에 이준석이 8%를 넘겨서 아쉬움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기면 장땡이고 역대 최다 득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뉴스원,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이 얻은 1639만 4815표를 뛰어넘는 수치로 역대 대선 최다 득표다. 박근혜의 50% 득표 깨지는 못했다. 유시민 작가는 MBC에서 앞으로 국힘과 언론의 총공세에 대한 예측 및 조언 및 국힘 개싸움도 부추겼습니다. 김문수 관련해 유시민, 뭔가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재명 모델 격차가 적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인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에서 0.7% 아슬아슬하게 진 게 아니고 7.5%, 10% 이렇게 졌다면 지금 위치에 오기 어려웠다고 본다. 격차가 적다는 것은 이후에 가지는 행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격차를 김문수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진행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안 지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유시민, 예전 홍준표는 25%를 얻고도 당을 살렸다 하는데 지금 40% 넘지 않냐? 이거 부추기는 건가? 일단 국힘 개싸움을 부추기면서 해체 수준으로 망하는 길로 가면 좋겠는데요. 한편 유시민, 김문수 후보가 40% 턱걸이까지 표를 얻었고 대구 경북을 완벽히 지켜냈고 부산 경남도 지금 이대로면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국힘 현역 의원들 중에서 내란 특검법이 발효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 같다. 문제를 밝혀가는 과정에서 입건되거나 그러면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맞설 저항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 대부분 이번 선거에서도 김문수 후보 강세로 나타났다. 그래서 버티게 된다며 국힘 지도부나 당원들이 문제 있는 분들만 쳐내면 좋을 텐데 다 껴안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어렵겠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첫날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축하하는 척하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을 약속하신 TK 신공항은 영남을 넘어 국토 남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를 책임질 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라며 2030년 개항을 위해 국가의 재정 보조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 후적지 배후지 개발, 달빛 철도 건설, TK 행정통합,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이전, 도심 군부대 이전, 인공지능 전환 혁신 거점 조성, AI 첨단 로봇 융합밸리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첫날부터 바라는 것은 또 엄청 많네요. 이준석이 출구조사보다 약간 더 나왔지만 291만 7,523표를 받아 득표율 8.34%에 그쳤고 득표율 10% 선을 넘지 못해 선거에 쓴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준석은 30억에서 50억, 60억 선거 비용을 썼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갈라치기 대망 이준석은 은퇴를 해야 하지만 8.34% 부여잡고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수사와 함께 아웃되어야겠죠. 일단 국힘 쪽에서도 8.34 얻은 이준석을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고 또 다른 개싸움이 남았겠네요. 이어서 박선원 의원, 김민석 총리, 이제 초대 총리와 장관들에도 주목이 됩니다. 먼저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내 친구 김민석 총리대다,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라고 글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하버드 좋아하는 저쪽을 서울대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한 김민석 수석이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일 먼저 해야 할 인선은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들이라며 충직과 유능함을 인선 기준으로 강조했는데요. 뉴스원,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치른 뒤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내각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종 득표율을 보고 국무총리를 통합형으로 갈지 경제형으로 갈지 참모들과 결정할 것 같다며 득표율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면 경제 쪽 전문가를 쓰는 것을 고려할 테고 그렇지 않다면 통합형 인물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에는 김민석, 박지원, 정동영, 이석연, 이창용 등이 오르내린다. 당내에서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언급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윤핵 비상계엄을 일찌감치 예측하며 이 당선인의 깊은 신뢰를 얻었다. 여러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이 김민석 수석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비서실장에는 현역 의원인 강훈식 의원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후보군으로는 김민석, 강훈식, 박찬대, 이광재, 김병욱, 홍익표 등이 오르내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에는 국가정보원장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박선원 의원 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법무부 장관에는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의 윤호중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태년 의원, 신설될 기후에너지부 장관에는 김성환, 이소영 의원이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 윤호중과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 희망사항과 자가발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긴 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선 이후 민주당 원내대표도 관심이 가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합니다. 뉴스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는 12에서 13일에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13일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원내 선거관리위는 오는 5에서 6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원, 관례상 3, 4선 중진 의원들이 주로 원내대표에 출마하며 이번 선거에는 4선 서영교, 3선 김병기, 김성환, 조승래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제와 내란 종식 그리고 개혁 과제 등 주요한 시기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잘 맞춰가는 개혁적인 의원들이 출마해야겠죠. 모두 수고들 많으셨고 이제 더 이재명 대통령을 더 많이 응원해야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